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담한 라디오 DJ 담비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전 이번 일주일 동안 라디오 녹음 작업하고 또 제가 유튜브도 다시 시작을 해서 제 개인 유튜브에 올릴 영상도 편집했습니다. 영상 편집이 자막만 넣으면 되는 거라서 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렵진 않았는데, 이게 라디오를 영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자막 작업이 이게 은근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첫 라디오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지 않아요. 한 5분 정도의 짧은 영상인데, 저는 자막만 넣는 작업을 했을 뿐인데도 12시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생각이 들었지만 차차 매회 점점 나아지고 더 빨라지리라 저는 저를 믿습니다. 영상 작업하는 실력이 늘겠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아담한 라디오 1화 시작할게요. 제 1부 나랑 여행 갈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저한테 바로 오늘 있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저의 몸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저는 몸이 남들에 비해 근육이 잘 붙지 않고 근육이 없는 체질이에요. 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근육을 가지고 태어나는 근육형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항상 그런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그런 탄탄한 몸을 정말 가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몸은 정말 없어요. 근육이. 근데 이게 억울한 게 제가 운동을 안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해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별명이 두부였어요. 살도 하얗고 만지면 말랑말랑하고 근육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제 별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진짜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근육이 이렇게 안 생긴다면 좋아. 나는 그러면 완전 더 열심히 해서 그 근육 탄탄한 몸 내가 만들어 보겠어 하고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 요가로 시작을 하고 저녁에는 혼자 유튜브로 홈트를 틀어놔요. 홈트레이닝 그 영상을 틀어놓고서 막 그거 보면서 따라서 혼자 매트 깔아놓고 맨손 운동하고 아령 들고도 하고 이런 거를 반년 넘게 했어요. 다이어트 쉐이크도 챙겨 먹고 또 이런 단백질을 잘 먹어줘야 근육이 붙는다라고 하니까 이 쉐이크도 꾸준히 먹고 집에서 닭가슴살로 샐러드도 해먹고 막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살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딱 뭔가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나 탄탄해지고 있는 것 같아. 뭔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바디를 재러 갔습니다. 인바디를 딱 재러 같이 했는데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내 근육이 얼마나 늘었을까. 좀 평균에서 좀 평균 앞으로 좀 가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서 인바디를 딱 쟀는데 와, 이렇게 배신을 하더라고요.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 수치를 봤는데 체중은 빠졌는데 근육은 진짜 반년 넘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하기 전이랑 후랑. 거기서 제가 의욕상실을 크게 했죠. 사람이 뭔가 이렇게 힘들게 하면
그만큼 성과가 와야 뭔가 더 힘을 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성과가 딱 이렇게 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게 꾸준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쉬다 보니 한동안 열심히 하던 운동을 안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도 막 이렇게 한 달씩 아니면 막 3주 하고 안 하다가 막 다시 힘내서 2주 하고 안 하다가 막 이렇게 했다 안 했다를 반복하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 진짜 내가 원하는 그 몸 못 만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래 그럼 내가 그럼 차라리 헬스장을 등록을 해서 더 전문적으로 나의 몸을 분석해보고 트레이너분의 도움을 받아보자 하고서 헬스를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 헬스장 있는 그 건물에 수영장이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보는 순간 나 수영 배우고 싶다. 제가 약간 되게 즉흥적인 게 많은데 딱 그 수영장을 보는 순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헬스를 끊으려고 갔는데 그 수영장이 있다라는 걸 알자마자 그냥 그 수영장 있는 곳으로 가서 그거를 신청을 하고 왔어요. 황당하죠? 그래서 그렇게 5월부터 제가 수영을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수영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수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수영도 배울 겸 또 수영이면 헬스보다도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재밌으니까 더 오래 꾸준히 잘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수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사실 대중 목욕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거의 싫어해요. 대중 목욕탕 가는 걸 싫어하는데 근데 수영을 하려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수영장 풀에 들어가기 전에 탈의를 다 하고 목욕탕에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서 수영을 한 다음에는 또 나와서 몸을 다시 씻고 이 과정을 항상 거쳐야 하잖아요. 근데 대중 목욕탕을 싫어하는 저에겐 이게 약간 좀 꺼려졌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제가 지금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지 한 2달, 5월달부터 했으니까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는 다행히 잘 이용해 왔어요. 별일 없이. 하지만 결국 오늘 제가 신경 썼던 제가 대중 목욕탕을 싫어했던 바로 그 이유,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당황을 했고 기분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건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다음 방송에서 이 뒷이야기를 제가 마저 해드릴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에겐 아직 2부가 남아 있습니다. 1부가 2부보다 짧아요. 왜냐면 2부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기에 저는 2부의 시간을 더 길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부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마저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그럼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음악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바로 돌아올게요. 이부 그래도 괜찮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 DM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하고 글을 올렸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3개의 사연이 3개의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짝짝짝. 저는 정말 사연이 하나도 안 오면 어떡하나, 친구한테 연락해서 얼른 사연 보내라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살짝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2분이 저에게 DM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께서 2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사연은 총 3개예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사연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제가 인스타 DM으로 사연을 받다 보니까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의 인스타 아이디가 있는데 제가 한 부분만 따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볼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안내씨가 보내주셨어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 상담인데 제가 친구들보다 성장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인데 생리도 안 했고 키도 15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돼요. 주변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걱정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내씨 우선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중1 때였어요. 저는 중1 때 생리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생리 주기가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한 80일 정도 안 했던 적도 있고 막 하다 안 하다 막 해야 되는데 좀 나중에 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엄마 나 근데 좀 이상하다. 나 한 80일 정도 생리를 안 했다라고 하니까 엄마가 저를 이끌고 바로 산부인과를 갔어요. 산부인과를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해봤더니 저도 그때 잘 모르니까 되게 무서웠거든요. 혹시 내가 뭐가 잘못된 건 아닌가. 내가 나중에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까지 막 하면서 너무 무서웠는데 다행히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직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아서 그런 거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너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얘네 저의 난소 난소가 아직 덜 자라서 그런 거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생리 주기는 차차 나이를 먹을수록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호르몬 약을 딱 타주시고 그렇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안내님도 혹시 부모님께 얘기를 한번 해본 건지 우선 그게 궁금하고, 만약에 아직 부모님과 얘기를 안 해봤다면 한번 얘기를 해서 같이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가서 검진 받는 거 뭐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한번 검진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초경을 하는 평균적인 나이가 있긴 하지만 그게 어떤 유전적인 영향이나 환경에 따라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가지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 그렇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키가 초경 이후에 약 2에서 3년 사이에 가장 많이 성장한다고 해요. 그 시기에 평균적으로 초경 이후에 5cm에서 6cm가 막 훅훅 큰대요. 1년 동안. 그런데 아직 초경을 안 하셨으니까 키가 152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작은 것 같아, 고민이야, 뭐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초경 이전이니까 초경을 하시면 그 이후에 5cm, 6cm 훅 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중1 때 초경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러면 안 됐었는데 다이어트를 했어요. 중1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점심 안 먹고 막 저녁에는 시리얼만 먹고 막 그렇게 좀 심하게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키가 별로 안 컸어요. 그래서 제 키가 지금 161인데 그때가 1학년 때가 한 158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2cm밖에 안 자란 거죠. 그래서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고 운동하고, 운동 중요합니다. 잘 먹고 운동하면은 키는 클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안내님.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사연도 안내님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사연을 2개나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내님의 두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학교 행사에서 행사로 욕설 없는 주간을 하는데 2주 동안 욕을 안 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욕을 안 하면 안 된대. 죄송해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안 돼. 다시 제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다시. 네. 학교에서 행사로 욕설 없는 주간을 하는데 2주 동안 욕을 하면 안 돼요. 욕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반 친구 중 하나가 물을 튀겨서 실수로 욕을 했는데 벌칙으로 운동장을 돌아야 해요. 하지만 저희 반 친구들 몇몇이 욕을 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운동장을 돌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저도 운동장을 안 돌아도 되나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안내님, 제가 처음에 실수로 잘못 읽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반대로 읽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학교에서 2주 동안 욕을 하면 안 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실수로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장을 돌아야 하는데 안내님이 욕을 한 다른 친구들을 분명히 봤는데 그 친구들은 운동장을 안 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쟤네도 안 돌았는데 나도 안 돌아도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안 돌아야지? 아니면 나도 안 돌고 싶은데 어떡하지? 안 돌아도 되나? 이런 고민이 되시는 거잖아요. 만약 저라면 운동장을 돌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그 친구들이 안 돈 것도 그렇고 안내님이 고민하는 그 상황을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막 그렇게 강한 규제로 막 이렇게 규칙으로 딱 돼갖고서 그 심한 벌을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이거 하지 말아라, 어떤 표어처럼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아봅시다. 한번 이걸 안 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봐요 라고 이렇게 제안식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고민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돌 것 같아요. 네. 안 돈 애들은 안 돈 애들이고 저는 저인 거니까 누군 돌았고 누군 안 돌았고 이거에 상관없이 어쨌든 좋은 활동이고 좋은 행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꼭 해야 돼는 아니지만 어떤 이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제한적인 어떤 약속을 학교랑 학생들이 함께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어겼고 그랬으면 나는 어떤 나의 양심에 의해서 운동장을 돌 것 같아요. 그래, 내가
2주 동안만이라도 욕을 안 하려고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내가 하고 말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크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 사회생활 좀 더 깊은 어떤 큰 일로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데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금연 장소에서는 흡연을 하면 안 되는데 뭐 몰래 흡연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쓰레기 무단 투기 뭐 이게 어떻게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게 걸리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거기에 뭐 지키고 있는 카메라나 지키고 있는 경찰이나 보고 있는 사람은 없어도 양심적으로 그거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에 이 사회가 그래도 좀 올바르게 어떤 질서를 유지하면서 돌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운동장을 돌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안내님한테 그거를 왜 안 돌아? 그걸 돌아야죠. 네? 그걸 왜 안 도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막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지만 남들과 상관없이 안내님의 생각대로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내님이 돌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돌고 뭐 아이고 뭐 안 돌아도 모르는데 난 좀 안 돌아볼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뭐 그건 자율에 맡길게요. 하지만 이렇게 얘가 안 했으니 나도 안 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님 감사해요. 자, 이제 마지막 사연 하나가 남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라임님의 사연이에요.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뭐 별건 아니지만 어쨌든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겼는데요. 그 남자애랑 진실게임을 하게 됐어요. 진실게임을 하던 중 다른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그 남자애한테 우리 학년 여자애들 중에 호감 가는 애가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 남자애가 말하길 다른 반 여자애한테 호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진 뭐 그냥 좀 속상한 정도? 그 정도인데 좋아하는 남자애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애는 저를 따돌린 가해자예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게다가 그 애한테 당한 애가 지금까지 4명 정도나 있는데 걔를 좋아하다니.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유유, 어떡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지금 들으신 모든 분들이 저랑 같은 마음일 것 같네요. 아휴. 네, 우선 라임님 정말 놀라셨겠어요. 좋아하는 남자애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 여자는 나를 따돌렸던 아이라니. 정말 많이 놀라셨겠어요. 이래서 사랑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바라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도 제 의견은 우선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남자아이는
지금 라임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아직 사귀는 관계가 아니라면 저는 라임님의 소중한 그 마음도 포기하지 않고 한번 더 드러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다른 일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건 정말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 사랑은 용기 내어 표현해야 상대방이 알거든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우선은 속상하고 놀랬을 라임님의 마음 제가 알아줄게요. 제가 알아주고 토닥여줄게요. 그러니 힘내세요. 제가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분들이 라임님을 지금 다 함께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힘내세요. 우선은 포기하지 않고 한번 마음을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 남자애가 지금 호감을 갖고 있는 그 여자아이가 아직 잘 몰라서 호감 정도만 갖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진실 게임이긴 했지만 뭐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다른 반에 그냥 걔가 좋아 라고 말한 걸 수도 있고, 진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상황을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사연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3가지의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저도 모르게 마지막 사연 읽고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숨을 겨우하게 쉬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마지막 사연이 너무 처음에 딱 DM 받아서 이렇게 읽자마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요.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한테 또 DM으로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인님 힘내시고 또 연락 주세요. 오늘 2부 그래도 괜찮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담한비의 아담한 라디오 1화. 야, 열심히 달려서 이제 끝낼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 방송은 스푼 라디오에서는 일요일 저녁 8시, 유튜브 세로 라디오에서는 일요일 저녁 9시에 업로드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담한 라디오 DJ 담비였습니다. 안녕.